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들 중 일부가 도랑이나 버려진 땅,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뒷마당에서 야생으로 자라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훤히 알고 계셨고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치료했으며 병원이나 약국 없이도 인류가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식물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가벼운 상처나 기침, 통증 때문에 약국으로 달려가는 동안에도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치유해온 실제 임상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식물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천연 치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백 가지 식물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목록에 17번 식물이 왜 2000년 넘게 사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이 어떻게 이 식물이 항생제 내성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한우비번 식물은 너무나 강력해서 아스피린이 존재하기 전 문자 그대로 오리지널 아스피린이었으며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근처 도랑에서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을 즉각적으로 치유해줄 인상적인 것부터 놀라운 것까지 순위를 매긴 잊혀진 수루까지 약용식물이 있습니다. 톱1, 카렌듈라, 금잔화, 카렌듈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금잔화라고도 불리는 이 밝은 오렌지색 꽃은 약초 의학계에서 가장 검증된 명성을 가진 식물 중 하나입니다. 중세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특별히 카렌듈라 꽃을 챙겨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쟁의 꽃이라고 불렀는데 외과 의사도 항생제도 멸균 장비도 아무것도 없을 때 카렌듈라가 상처의 감염을 막고 깨끗하게 아물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카렌듈라, 차렌두라, 오피시나리트는 거의 모든 정원에서 쉽게 자라며 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화사한 주황색과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이 예쁜 꽃들은 강력한 약효를 품고 있습니다. 현대의 임상시험은 중세 전사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카렌듈라 추출물은 화상과 수술 상처를 포함한 상처의 치유를 가속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 꽃들은 진정한 항염증 및 항균 특성을 가진 트리테르페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라는 화합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말린 꽃을 오일에 우려내어 간단한 카렌듈라 연고를 만들면 가벼운 상처, 긁힘, 화상 및 염증이 생긴 피부를 그냥 두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카렌듈라가 잊혀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약회사가 꽃의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방전 없이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상처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카렌듈라는 여전히 전 세계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뒷마당에 항상 존재하며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응급실이라고 생각하세요. 톱2, 비타민 나무, 산자나무 10억 톤. 비타민 나무는 잊혀진 최고의 약용 슈퍼푸드일 것입니다. 밝은 오렌지색 열매를 맺는 이 가시 돋친 관목은 수세기 동안 티베트, 러시아, 중국의 전통 의학에서 피부와 점막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과학은 이를 놀라운 방식으로 따라잡았습니다. 산자나무, 히포페 아르 암노이드는 비타민, 항산화제, 오메가 지방산이 너무나 풍부하여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이 방사선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에서 산자나무 오일을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최근의 인체 연구에 따르면 산자나무 오일은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하고 상처 치유를 가속화하며 안구 건조부터 자극받은 조직에 이르기까지 건조하고 염증이 생긴 점막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특별할까요? 열매와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에는
몸 전체의 점막 건강을 지원하는 희귀한 오메가7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건조한 피부, 습진,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폐경기 이후에 안구 건조증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나무가 서양 의학에서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히말라야, 시베리아, 고산 지대와 같은 멀고 험한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추운 기후에서도 재배할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 건조하고 염증이 생긴 피부나 점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충제로 오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나무는 대부분의 보습제가 흉내만 내는 일을 실제로 해냅니다. 즉, 안에서 밖으로 실제로 치유합니다. 거의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곳에서 번성하는 열매 속에 담긴 내부 수리 시스템과 같습니다. 톱스트림, 컴프리는 약초의학 전체에서 가장 묘사적인 통속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뼈를 붙이는 풀, 케이니트보네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부러진 뼈, 염좌, 타박상, 찢어진 조직 위에 컴프리 뿌리와 잎을 외용으로 사용했으며 이것이 치유를 더 빠르게 만든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컴프리 심파이툼 오피시나레에는 알란토인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세포 증식을 촉진하여 문자 그대로 세포가 증식하고 손상된 조직을 더 빨리 복구하도록 독려합니다. 여러 현대 임상시험에서 컴프리 뿌리, 추출물을 국소 도포하면 요통, 발목 염좌, 찰과상 및 골관절염의 통증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기능을 개선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컴프리가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동료 검토를 거쳐 발표된 실제 연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컴프리는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식물에는 내부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고, 크림 또는 찜질제로 피부 부상 부위에 사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말린 뿌리를 오일에 우려내고 밀랍을 추가하여 간단한 컴프리 연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컴프리가 잊혀진 이유는 부분적으로 내부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현대 의학이 부러진 뼈에는 약초가 아니라 깁스와 엑스레이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조직 부상, 삔 발목, 아픈 등 근육통에 있어서 컴프리는 여전히 자연이 제공하는 가장 빠른 치유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스스로 치유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시 엮어지라고 문자 그대로 말해주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톱세, 우단담배풀, 멀린. 우단담배풀은 공터나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벨벳 같은 잎이과 노란 꽃이 핀 긴 꽃대를 가진 식물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기침, 기관지염, 천식, 걸쭉한 가래가 끓는 가슴 감기 등 모든 종류의 폐 울혈에 쓰이는 상비약이었습니다. 멀린 베르바춤, 종은 호흡기 문제에 너무나 흔히 사용되어 약초학자들은 이를 폐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폐는 천연 거담제 역할을 하는 사포닌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가래가 가슴에 머물러 감염으로 이어지는 대신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의 검토 연구들은 호흡기 시스템에 대한 멀린의 항염증 및 항균 효과를 확인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전통적으로 말린 잎으로 차를 만들고 미세한 털을 제거하기 위해 천으로 조심스럽게 걸러낸 뒤 가슴 감기가 있을 때 하루에 두세 번 마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식을 위해 말린 잎을 피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흔하지 않습니다. 꽃은 귓병을 위해 오일에 우려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는 우리가 기침 시럽과 충혈 완화제를 개발하면서 흔한 사용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들은 종종 감염을 씻어내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기침을 억제하기만 합니다. 멀리는 폐가 하려고 하는 일, 즉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충혈 완화제와 같은 부작용 없이 그 일을 해냅니다. 가슴에 가래가 가득 차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면 멀리는 여전히 야생에서 자라고 있고 여전히 공짜이며 수세기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기만을 기다리는 폐 전담 유지 보수 팀과 같습니다. 톱코 질경이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 채 수천 번은 지나쳤을 식물입니다. 바나나를 닮은 과일이 아니라 타원형 잎과 가느다란 꽃대를 가진 기어가는 풀인 질경이는 전 세계의 잔디밭, 산책로, 훼손된 토양 어디에서나 자라며 지구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구급 식물 중 하나입니다. 질경이 플란타고 메이저는 유럽 정착민들이 걷는 곳마다 자라는 것처럼 보여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백인의 발자국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이 겸손한 풀이 길가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상처, 화상, 벌레 물림 및 감염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대 연구는 이를 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질경이는 진정한 상처 치유, 항염증 및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란의 한 임상 시험에서는 질경이 연고가 표준 치료법보다 2도 화상의 치유를 더 잘 개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폐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가벼운 출혈을 멈추며 감염과 싸우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신선한 잎을 따서 세포벽을 깨기 위해 잠시 씹거나 그냥 으가에서 상처나 물린 부위에 직접 바르는 것입니다. 몇 분 안에 통증과 부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린 잎으로 진한 차를 만들어 상처를 씻어내거나 피부 문제에 적실 수도 있습니다. 질경이가 잊혀진 이유는 너무나 흔한 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이 우리 인도 틈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희귀하고 비싸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부상, 벌레 물림, 작은 화상에 있어서 질경이는 즉각적이고 무료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순간 발밑에서 기다리며 말 그대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응급실이라고 생각하세요. 톱식, 서양토풀, 야로우. 서양토풀에는 출혈 시간을 진정으로 단축하고 응고를 촉진하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염증 및 상처 치유 특성뿐만 아니라 지혈 효과, 즉 출혈을 멈추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역사 속의 병사들은 상처를 메우기 위해 말린 서양 토풀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양 토풀 에이킬레아 밀레포리움은 북미와 유럽에서 야생으로 자라며 높은 줄기에 작은 흰색 또는 분홍색 꽃들이 무리지어 핍니다. 식물의 지상부 전체가 약용으로 쓰입니다. 열과 염증을 내리기 위해 내부용차로 만들거나 출혈을 멈추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으깬 신선한 잎을 상처와 긁힌 곳에 직접 바를 수 있습니다. 서양 토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지혈제 출혈을 멈춤이자 취상제 상처를 치유함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둘 중 하나만 하지만 서양 토풀은 두 가지를 모두 해냅니다. 전통적인 약초학자들은 또한 열병, 소화불량 및 쓴맛이 나는 강장제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서양 토풀이 잊혀진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합성 응고제와 소독제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킹, 캠핑을 하거나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서양 토플이 근처에서 자라고 있으며 몇 분 안에 피가 나는 상처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지식입니다. 주머니에 구급대원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구급대원이 도처에 야생으로 무료로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텁, 치울, 하고초, 꿀풀. 이 식물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고친다. heal all. 또는 상처의 풀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식물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고초, 피루넬라, 불가릿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상처, 인후염, 구내염 또는 염증이 생긴 조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식물을 너무나 신뢰하여 약초의학 전체에서 가장 확신에 찬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현대 연구는 그 신뢰가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검토 연구에 따르면 하고초는 진정한 상처 치유 특성, 한겸증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박테리아가 생성하여 감염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보호막인 바이오필름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인후염을 위한 가글, 상처에 으깬 잎 바르기, 내부 염증을 위한 차 마시기 등이 있었습니다. 하고초는 잔디밭과 초원에서 땅에 붙어 자라며 벌들이 좋아하는 보라색 꽃대를 피웁니다. 식물 전체가 약용입니다. 구내염이나 인후염을 위한 구강세정제로 쓰기 위해 진한 차를 만들거나 가벼운 상처와 긁힌 곳에 으깬 신선한 잎을 바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고초가 특히 점막에 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약을 바르기 까다로운 부위인 구내염, 인후염, 입과 목의 염증 조직에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가글로 사용되는 간단한 차는 몇 시간 안에 완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고초가 흔한 사용법에서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제약 회사가 수익화할 수 없는 또 다른 흔한 풀이기 때문이지만 입과 목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치유를 너무나 진지하게 생각해서 문자 그대로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식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터8 집신나물, 아그리모니. 집신나물은 중세 약초학자들이 특히 입, 목 또는 소화관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아끼던 식물 중 하나입니다. 집신나물 에이크시모니아 의파토리아은 작은 노란색 꽃이 핀 긴 꽃대를 피우며 인후염을 위한 가글과 가벼운 설사 및 소화 불량을 위한 차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사용에 대한 검토 연구들은 집신나물 수성 추출물이 호흡기 염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뿐만 아니라 비뇨기, 소화기 문제 및 만성 상처에 사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식물에는 염증이 생긴 조직을 수축시키고 탄력을 주는 천연수렴 특성을 가진 타닌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전통적으로 말린 지상부로 진한 차를 만들어 인후염과 구강염증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가글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차를 가벼운 설사나 소화 불량에 마실 수도 있는데 수렴성, 타닌이 장내벽의 탄력을 돕기 때문입니다. 집신나물은 초원과 숲 가장자리를 따라 야생으로 자라며 여름에 화사한 노란색 꽃대를 피웁니다. 지상부 전체를 수확하여 차로 말려 사용합니다. 약간 쓰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데 꽤 기분 좋습니다. 이 식물이 잊혀진 이유는 부분적으로 현대의학이 목감염에 대해 더 공격적인 치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약초 가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인후염, 특히 후비루와 자극을 동반하는 경우에 집신나물은 부드럽고 효과적이며 위안을 줍니다. 단순히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는 목캔디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톱9. 화이트 호하운드 기침약이 존재하기 전에는 호하운드 사탕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호하운드, 말루비움 불가레이는
기침에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사탕과 정제로 만들었으며 20세기 초반까지 모든 약국과 잡화점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호하운드는 고전적인 거담제입니다. 가래를 뱉어내고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초 서적들은 이를 가래가 나오는 기침과 기관지염에 권장하며 유럽의 일부 기침 시럽과 목정제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식물에는 기관지 분비물을 자극하고 울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마루비인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벨벳 같은 회녹색 잎이과 작은 흰색 꽃이 달린 관목 형태의 다년생 식물로 자랍니다. 지상부 전체를 수확하여 말립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꿀을 넣어 달게 만든 진한 차를 마시거나 차를 설탕과 함께 끓여 진짜 호하운드 사탕을 만들었습니다. 호하운드와 기침, 억제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침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침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폐에서 감염원을 씻어내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며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이트 호하운드는 합성 기침약이 시장을 점유하면서 흔한 사용법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들은 종종 부작용을 동반하며 반드시 치유를 빠르게 돕는 것도 아닙니다. 호하운드는 여전히 도처의 허브 정원에서 자라고 있고 여전히 안전하며 여전히 고집스러운 기침을 생산적인 정화작용으로 바꿔줍니다.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침약이라고 생각하세요. 톱 10. 등골나물, 본셋. 이제 정말 강력한 것들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등골나물 유파토리움 페르포리아툼은 19세기의 독감 치료제로 너무나 유명해서 거의 모든 가정에 피할 수 없는 열과 몸살이 닥칠 때를 대비해 말린 등골나물을 상비하고 있었습니다. 독감의 깊은 근육통을 뼈를 깎는 열병 breakbone fever이라고 불렀고 이 식물이 그것을 치료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셋, 보네셋이라고 불렸습니다. 등골나물은 19세기의 거대한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약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말린 잎과 꽃으로 따뜻한 차를 만들어 독감의 첫 징후인 열, 오한, 깊은 통통, 탈진이 나타날 때 마셨습니다. 민족 식물학적 자료들은 이를 해열제이자 면역 자극제로 설명합니다. 비록 현대의 강력한 임상 시험은 아직 부족하지만 이 식물은 습한 초원과 시내를 따라 자라며 늦여름에 평평한 흰색 꽃 무리를 피웁니다. 꽃이 필 때 지상부 전체를 수확합니다. 차 맛은 강렬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재하는 가장 쓴 약용차 중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 쓴맛이 효과를 내는 요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독감 증상의 첫 징후가 나타나면 따뜻한 등골나물차 한 잔을 마시고 침대에 들어가 땀을 냅니다. 이 식물은 신체가 효과적인 발열 반응, 즉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돕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충분히 일찍 발견하면 독감을 즉시 멈출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등골나물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보급되면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정기적으로 괴롭히는 독감 유사 질환에 대해 등골나물은 여전히 강력한 전통 치료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차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쓰고 이미 몸 상태가 엉망일 때 마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좋은 약은 맛이 좋지 않고 그저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터필렐, 블루버베인은 가장 흥미로운 전통적 용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계에 안정을 주고 강화하는 식물인 신경안정제 너비네로 간주되었습니다.
블루버베인 베르베나 하타타과 그 사촌인 버베나 베르베나 오피시나리스는 신경쇠약, 불안, 긴장, 두통 및 불면증에 사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관련 문제들입니다. 전통적인 약초학자들은 버베나를 너무 긴장해 있고 생각이 너무 많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로 묘사했습니다. 현대의 약초 자료와 일부 동물 연구는 버베나가 진정한 항불안 효과를 가지고 있어 진정시키지 않으면서도 신경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시사합니다. 이 식물은 습한 초원과 도랑에서 야생으로 자라며 작은 청보라색 꽃이 핀 긴 꽃대를 피웁니다. 지상부 전체를 수확하여 차로 말립니다. 맛은 꽤 쓰기 때문에 종종 더 맛이 좋은 허브와 섞거나 꿀로 달게 만듭니다. 전통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스트레스로부터 긴장을 풀고 잠잘 준비를 돕기 위해 저녁에 버베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신경 긴장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낮에 마셨습니다. 수면제처럼 당신을 기절시키지 않고 단지 신경계가 이완되고 재설정되도록 도와줍니다. 버베나는 불안을 위한 제약회사 약물과 수면 보조제가 장악하면서 잊혀졌지만 그러한 약들은 종종 의존성, 부작용 및 반동 문제를 동반합니다. 버베나는 가벼운 스트레스와 긴장에 대해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심각한 불안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매일 쌓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는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제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톱CB 목향 엘레 캠페인. 목향은 약초 의학이 호흡기 치유에 대해 진지해지는 지점입니다. 목향 이누라 헬레니움은 누군가 깊고 고집스러운 폐 감염, 즉 멈추지 않는 젖은 기침, 만성 기관지염 또는 폐렴 후 지속되는 가슴 울혈이 있을 때 약초학자들이 찾던 치료제였습니다. 목향 뿌리에는 한기침, 기침, 진정 및 항균 효과가 있는 세스퀴테르펜 락톤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검토 연구들은 이를 만성 기침, 천식 및 폐 질환에 권장하며 최근 연구는 호흡기 병원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확인해 줍니다. 목향은 거대한 잎과 해바라기를 닮은 노란 꽃이 달린 키 큰 다년생 식물로 자랍니다. 굵은 뿌리를 가을에 수확하여 말린 뒤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인 차나 팅크제로 사용합니다. 맛은 복합적이며 약간 쓰고 따뜻하며 향긋합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깊은 폐 문제의 경우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적은 양을 자주 복용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호흡기 시스템이 치유되고 강화되도록 돕는 깊은 폐 강장제입니다. 약초학자들은 종종 고집스러운 호흡기 감염을 위해 다른 폐 허브들과 혼합했습니다. 목향이 흔한 사용법에서 사라진 이유는 부분적으로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완화를 주기보다는 느리고 깊게 작용하며 부분적으로는 항생제가 더 빠른 해결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호흡기 쇠약에 대해 목향은 여전히 항생제가 주지 못하는 것, 즉 진정한 치유와 폐 조직의 강화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감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를 재건하는 식물입니다. 톱춥사함, 투스웨이크 플랜트, 스필란테스. 이 식물은 가능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 이름 치통 식물리에 걸맞게 행동합니다. 스필란테스, 스필란텟 또는 에이시멜라. 종은 입안의 즉각적인 따끔거림과 마비감을 주는 스필란톨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꽃이나 잎을 씹으면 몇 초 안에 입안 전체가 마비됩니다. 전통적인 치유사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용도,
즉 치통뿐만 아니라 구내염, 인후염 및 모든 고통스러운 구강 질환에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검토 연구들은 국소 마취 및 진통 효과를 확인하며 일부 전통 의학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구강 통증에 사용됩니다. 이 식물은 작은 우주선처럼 보이는 노란색과 빨간색 원뿔 모양의 꽃이 달린 작은 한해살이 풀로 자랍니다. 꽃이 가장 강한 마비 효과를 내지만 잎이도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나 화분에서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치통이나 구내염의 첫 징후가 나타나면 신선한 꽃이나 잎을 씹어 통증 부위를 덮게 합니다. 마비 효과는 즉각적이며 30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지는 않지만 원인을 돌보는 동안 진정한 통증 완화를 제공합니다. 투스웨이크 플랜트는 단순히 우리가 상업적인 마비 젤과 진통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천연 통증 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구강 통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식물은 주목할 만합니다. 효과가 너무 강하고 즉각적이어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에서 자라며 누군가 잘못 깨물었을 때를 기다리는 즉석 치과 마취제와 같습니다. 아이토아프 바사 오레곤 그레이프는 실제 포도가 아닙니다. 가시 돋친 잎을 가진 상록 관목으로 노란 꽃과 파란 열매가 열립니다. 하지만 오레곤 그레이프 마호니아 아키포리움 탄트는 진정으로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건선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견고한 임상적 근거를 가진 몇 안 되는 허브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오레곤 그레이프 국소 추출물이 건선과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식물에는 피부에 항균 및 항염증 효과를 주는 베르베린과 기타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피부 문제를 위한 국소 도포와 소화 문제를 위한 내부 사용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뿌리와 줄기의 밝은 노란색 속껍질이 약용 부위입니다. 이것으로 연고나 크림을 만들거나 건선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상업용 오레곤 그레이프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 사용해야 하지만 개선 효과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건선과 습진이 대부분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만성적이고 좌절감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오레곤 그레이프는 단순한 전통적 사용이 아니라 실제 개선을 보여주는 현대적 연구가 뒷받침된 임상적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오레곤 그레이프가 잊혀진 이유는 단순히 태평양 북서부에서 자라며 최근까지 다른 곳에서는 널리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이고 각질이 일어나며 염증이 생긴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찾아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현대 피부과학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조용히 인정하고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톱 리트런스, 소리쟁이, 옐로우독. 소리쟁이는 정화제, 알터너티브, 허브 중 하나입니다. 옛 약초학자들은 이를 혈액 정화제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한 것은 신체가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배출하도록 돕는 허브였습니다. 소리쟁이 루멕스 크리스푸스, 뿌리는 수세기 동안 느린 소화, 변비, 그리고 부적절한 배출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피부 문제에 사용되었습니다. 뿌리에는 담즙 생성과 소화 기능을 자극하는 쓴맛 화합물과 안트라퀴논이 풍부합니다. 현대의 약초 검토 연구들은 소리쟁이를 간 기능 지원, 소화 개선, 그리고 내부 정화 개선에 반응하는 만성 피부 문제와 연결 짓습니다. 증거는 주로 전통적이고 전임상적인 것이지만 일관성이 있습니다. 소리쟁이는 깊은 뿌리와 붉은색 씨앗 머리를 가진 키 큰 풀로 자랍니다.
뿌리를 가을에 수확하여 말린 뒤 차나 팅크제로 소량 사용합니다. 맛은 꽤 쓰고 수렴성이 있는데 이것이 효과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 쓴맛이 소화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를 완화하며 간의 해독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량의 소리쟁이 뿌리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소화가 개선됨에 따라 고집스러운 피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부는 종종 내부 건강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소리쟁이는 완화제와 간장약이 표준 접근 방식이 되면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들은 종종 자연스러운 기능을 지원하기보다는 신체가 반응하도록 강제합니다. 소리쟁이는 더 부드럽게 작용하여 신체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대신 일을 해주는 식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스스로 그 일을 하는 법을 상기시켜 주는 식물입니다. 톱 유사츠 우스네아 송라. 우스네아는 엄밀히 말해 식물이 아닙니다. 나무의 연한 녹색 머리카락처럼 매달려 자라는 지의류이며 그래서 노인의 수염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겸손한 지의류는 자연에서 가장 중요한 구급 치료제 중 하나로 만드는 주목할 만한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네아 종에는 강력한 항균 활성을 가진 우스닌산, 유엔닛 아치드과 관련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의 검토 연구들은 일부 항생제 내성균을 포함한 박테리아에 대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용도는 주로 국소적이었습니다. 신선한 우스네아를 으깨어 상처와 감염 부위에 바르거나 팅크제를 만들어 소독용 세정제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지역, 특히 태평양 북서부와 산악 지역의 나무에 매달린 우스네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람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확해야 합니다. 이미 떨어진 것만 줍거나 건강한 나무에서 아주 적은 양만 채취하세요. 지의류는 최고의 약효를 위해 팅크제, 알코올, 추출물로 준비됩니다. 야생에서의 전통적인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하이킹 중에 상처를 입었는데 구급용품이 없다면 신선한 우스네아를 적셔서 항균 붕대처럼 상처에 직접 바를 수 있습니다. 현대 연구는 이것이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진정으로 감염과 싸웁니다. 우스네아가 잊혀진 이유는 단순히 식물이 아닌 지의류이고 도처에서 자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천연 국소 항균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스네아는 매혹적입니다. 나무에서 자라며 누군가 존재를 기억해 주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항생제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톱 17, 메자나무, 바베리. 그리고 이것이 제가 처음에 예고해 드린 식물입니다. 2000년 넘게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과학이 마침내 항생제 내성균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식물, 바로 메자나무입니다. 메자나무, 베알베릿 vulgaris에는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식물 화합물 중 하나인 베르베린 베르베리네이라는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베르베린은 박테리아, 곰팡이 및 기생충에 대해 문서화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겸증 효과가 있고 소화 건강을 지원하며 설사, 특히 감염성 설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구는 심지어 대사적 이점, 더 나은 혈당 조절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까지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사용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 페르시아, 아유르베다 및 중국 의학에 메자나무가 등장합니다. 메자나무의 뿌리와 줄기에 밝은 노란색 속껍질에 베르베린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차, 팅크제 또는 농축 추출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맛은 강렬하게 쓴데 이것이 소화에 효과를 내는 부분입니다.
매자나무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전통적 사용과 현대 과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드문 식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고대 치유사들은 이것을 소화기 감염, 간 문제 및 염증 질환에 사용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항균, 한겸증, 간 보호 및 대사 효과를 확인합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매자나무는 서양에서 잊혀졌는데 부분적으로는 관목이 가시 돋치고 공격적이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합성 항생제가 더 신뢰할 수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매자나무와 같이 베르베린을 함유한 식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대안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최첨단이 되고 있는 고대 의학입니다. 톱 18. 레드클로버, 붉은 토끼풀. 레드클로버는 너무나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또 다른 잔디밭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드클로버 트리폴리움 퓨라텐시는 수세기 동안 의학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피부 질환, 염증 및 여성 건강 문제에 쓰였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여러 전통적 용도를 입증했습니다. 레드클로버에는 가벼운 에스트로겐 효과를 내는 식물 화합물인 이소플라본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안면 홍조에 이점이 있으며 전통적인 용도로는 피부 치유를 위한 국소 도포와 습진, 건선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위한 내부 사용이 포함됩니다. 꽃에는 한겸증 특성도 있습니다. 화학 물질 처리가 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에서 꽃머리를 수확하여 말린 뒤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맛은 부드럽고 약간 답니다. 어떤 이들은 피부 문제에 국소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일에 우려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레드클로버는 종종 만성 질환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부 문제나 갱년기 증상을 위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식입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를 지원하는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약입니다. 레드클로버가 잊혀진 이유는 단순히 도처에 있고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약은 모든 초원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희귀하고 이국적이어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갱년기, 증상과 만성 피부 염증에 대해 레드클로버는 안전하고 부드러우며 시간이 검증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문자 그대로 땅을 덮고 있으면서 누군가 알아봐 주기만을 기다리는 들판의 약입니다. 톱 최구주 사사프라스 사사프라스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열병, 류머티즘 및 소화 문제에 사사프라스 뿌리와 껍질을 사용했으며 나중에는 루트비어의 향을 내기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뿌리는 독특한 매콤한 향이 나며 수백 년 동안 가치 있는 약으로 여겨졌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해열, 류머티즘 통증 및 염증 치료, 소화 불량 완화 등이 있었습니다. 이 식물에는 따뜻하게 하고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 방향성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데 사사프라스에는 다량 섭취 시 잠재적인 간 독성과 발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프롤 사프로레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곳에서 내부 섭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사프라스는 현재 시점에서 대부분 역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맥락 속에서 알고 이해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정기적인 내부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용도는 실제였고 식물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졌지만 이제 우리는 안전을 주의해야 할 만큼 화학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 의학과 현대 과학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전통적 사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알려주고 오늘날 현대 연구는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언제 대안을 찾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사사프라스는 약용식물 역사의 일부이지만
천연이 항상 정기적 사용에 안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통 지식과 현대의 안전성 테스트 모두를 존중해야 함을 가르쳐 준 식물입니다. 톱 이시트, 메두스위트, 터리풀, 그리고 여기 수리번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지막을 위해 남겨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메도우 스위트, 피리펜두라, 울마리아는 아스피린의 기초가 된 식물입니다. 합성 아스피린이 존재하기 전 사람들은 통증, 열, 염증, 그리고 흥미롭게도 위장 자극에 메도우 스위트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매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도우 스위트에는 아스피린의 기초가 되는 동일한 화합물인 살리실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화학자들이 처음 아스피린을 합성했을 때 그들은 메도우 스위트나 버드나무 껍질 같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살리실산에서 이를 유도해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메도우 스위트는 아스피린이 흔히 일으키는 위장 자극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약초학자들은 통증과 열을 완화하는 동시에 위장 염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꽃과 잎을 수확하여 차로 말려 사용합니다. 맛은 기분 좋고 약간 달며 아몬드 같은 향이 납니다. 연구들은 살리실산염과 기타 화합물의 한겸증 효과를 확인해 줍니다. 전통적인 용도로는 두통, 관절염 통증, 열 및 소화 불량을 위한 차가 포함되었습니다. 메도우 스위트는 습한 초원과 시내를 따라 자라며 여름에 향기로운 크림색 꽃 무리를 피웁니다. 유럽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의약품이 나오기 전 통증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허브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이 식물을 우리 목록의 완벽한 마지막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메도우 스위트는 우리가 어떻게 자연에서 약을 가져와 화합물을 분리하고 합성한 뒤 결국 원래보다 덜 균형 잡히고 더 문제가 많은 결과물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식물 전체는 분리된 아스피린이 일으키는 위장 손상 없이 통증 완화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식물의학의 천재성입니다. 자연의 처방은 종종 그것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시도보다 낫습니다. 메도우 스위트가 잊혀진 이유는 아스피린이 저렴해지고 표준화되어 어디서나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의 위장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거나 통증과 염증에 대해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메도우 스위트는 여전히 도랑과 초원에서 자라고 있고 여전히 통증을 완화하며 수천 년 동안 해온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연 버전이 합성 복제품보다 실제로 더 낫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오리지널 약입니다. 잊혀진 식물학을 통한 이 여정이 여러분 주변의 야생식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세계가 묻어버리려 했던 고대의 지혜를 구출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미래를 수확하기 위해 지식을 심으세요. 자연의 약국에 담긴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